사우디아라비아를 탈출한 여자가 한국에서 찾은 것.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탈출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히잡을 벗고 처음으로 자유가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가족들의 생명의 위협을 피해 한국으로 온 한 여성의 놀라운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레딧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전 세계 남성들이 한국 남성들을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한국 남자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기에 한 아랍 여성이 목숨을 걸고 찾아오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녀의 삶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일라입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현재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는 외출할 때 항상 아바야를 입고 히잡으로 온몸을 가려야 합니다. 남성 보호자 없이는 병원에도 갈 수 없죠. 최근에야 여성의 운전이 허용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제약이 존재합니다.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 없이는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저는 킹사우드 대학교를 졸업했고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통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능력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삶은 제한적이었으니까요. 27살이었지만 오후 3시 이후에는 혼자 외출할 수 없었고 모든 일정을 아버지께 보고해야 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알게 된 것은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룸메이트가 몰래 보여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주인공이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남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심지어 손을 잡는 장면들은 제게는 마치 꿈속의 풍경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며 한국어를 독학했죠. 가족들 몰래 3년 동안 꾸준히 온라인으로 공부했습니다. 라일라, 또 컴퓨터만 보고 있니? 가서 요리나 배우렴. 어머니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만약 아셨다면 제 컴퓨터를 빼앗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2년 전 제가 국제무역박람회에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을 때 한국의 한 무역 회사 직원인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첫인상부터 그는 매우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역을 맡은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민준입니다. 다른 외국인들은 저를 그저 일하는 여직원 중 하나로 대했지만 민준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고 제 의견을 물어봐 주었습니다. 심지어 제 말이 끝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죠. 라일라 씨, 이 계약 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곳 사정은 라일라 씨가 가장 잘 아시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남성들은 여성에게 의견을 묻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사업적인 일에서는요.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네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사실 제가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정말 좋아해서 몰래 공부했어요. 제가 몰래라는 단어를 쓰자 민준 씨의 표정이 순간 슬퍼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몰래 배우셨다고요? 왜 몰래 하셔야 했나요? 이곳에서는 여성들이 외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민준 씨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는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배움을 계속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은 제가 아랍에서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분수를 모르는 여자라고 했지만 민준 씨는 제 노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3일 동안 저희는 업무상 계속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민준 씨는 항상 예의와 존중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다른 외국 바이어들은 어땠냐고요? 이 가서 커피 좀 가져와? 웃어봐?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있어? 그들은 저를 마치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몇몇 유럽 사업가들은 의도적으로 악수를 청하기도 했죠. 하지만 민준 씨는 달랐습니다. 라일라 씨, 목마르시면 제가 마실 것 좀 가져다 드릴까요? 오늘 하루 종일 통역하시느라 힘드셨죠? 내일은 몇 시에 업무를 시작하는 게 편하시겠어요? 라일라 씨, 사우디의 전통 음식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현지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요. 그는 저를 하나의 인격체,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한국 남자들은 다들 여자를 그렇게 대하나요? 물론이죠. 여자도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게다가 라일라 씨는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떤 남자에게서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라일라 씨, 한국은 정말 여성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여성 국회의장도 있었고 대기업 여성 CEO도 아주 많아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한국에 와보세요. 그저 민준 씨가 무심코 뱉은 말이었지만 제게는 희망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여자가 밤에 혼자 다닐 수 있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곳이? 민준 씨는 제 갈망하는 눈빛을 보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성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꿈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결심이 섰습니다. 아직은 막연했지만 무언가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의 출장 마지막 날 밤 저는 평생 내본 적 없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준 씨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호텔 로비 카페에서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가 만났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남자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 씨, 사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간절히 가고 싶어요. 하지만 라일라 씨,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이 혼자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가족의 허락도 받아야 하고 모든 것이 통제되니까요. 저는 27살이지만 제 스스로 결정해 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똑같아요. 집, 직장, 그리고 다시 집. 모든 것이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어요. 저는 그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민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라일라 씨, 그럼 유학은 어떠세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공부하러 오시는 건 그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특히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정부 장학금 프로그램 같은 건 없나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가족들도 반대하기 어려울 텐데요. 민준 씨의 말에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있나요? 만약 있다면 제가 정말 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라일라 씨, 만약 정말 그런 기회가 와서 한국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는 제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제게 희망의 티켓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순종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한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비전 2030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들의 유학을 장려하는 새로운 장학금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준비했고 성적을 올리고 최고 레벨의 한국어 능력 시험 자격증을 땄으며 장학금 신청서를 쓰고 또 썼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라일라, 너는 딸이다. 혼자 그런 먼 곳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아버지의 반대는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정부는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 된다. 한국은 너무 멀고 이슬람 국가도 아니잖니. 그런 곳에서 어떻게 혼자 살겠다는 거냐? 아버지,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곳에도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고 할랄 식당과 모스크도 많이 있어요. 몇 주간의 가족 회의 끝에 저는 마침내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단 조건이 붙었죠. 1년 뒤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매주 영상통화로 보고해야 한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 6개월 전에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던 사우디 여자 기억하세요? 저 드디어 한국에 가게 됐어요. 다음 주에 인천국 제공항으로 가요. 몇 시간 후 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가도 될까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출국 당일 가족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우셨고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라일라 1년 뒤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 네, 하지만 마음속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년 뒤에 저는 아마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14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계속 자문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민준 씨가 말한 것처럼 자유로운 나라일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저는 처음으로 히잡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히잡을 벗었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27년 동안 가려져 있던 제 자신의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출국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민준 씨를 보았을 때 제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라일라 씨, 정말 오셨네요. 민준 씨, 저 정말 왔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라일라 씨, 우선 숙소로 가요. 제가 대학교 근처에 스튜디오 오피스텔을 하나 구해뒀어요. 정말요? 왜 저를 위해 그런 것까지? 당연하죠. 라일라 씨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남자가 얼마나 세심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라일라 씨, 못 드시는 한국 음식 있으세요? 이슬람 율법상 금지된 음식이 있으면 미리 말해주세요.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가 이슬람의 식사 규정까지 신경 쓰고 있다니. 할랄 음식에 대해서도 아세요? 네, 미리 좀 알아봤어요. 서울에 할랄 식당 많아요. 내일 한번 가볼까요? 그 순간 저는 민준 씨가 정말 특별한 남자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첫 번째 충격은 대학교 첫날에 찾아왔습니다. 외국인이세요? 어디서 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어요. 아, 그 기름 많이 나는 나라요? 집 엄청 부자겠네요? 저는 무지와 편견이 섞인 말들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준 씨는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라일라, 그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지만 가끔은 너무 버거워요. 사우디에서는 억압받았지만 적어도 제가 누구인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찾아가면 되죠. 중요한 건 이제 라일라는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그의 변함없는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또 다른 좌절에 부딪혔습니다. 아, 저희는 외국인은 안 뽑아요. 특히 중동에서 온 사람은 손님들이 불편해할까 봐서요. 제가 한국어를 잘해도 저는 여전히 외국인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거절에 저는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울고 있는데 민준 씨가 찾아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그는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건 차별이에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다음 날 민준 씨는 저를 자신이 다니는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부장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통역사분입니다. 실력이 아주 뛰어나세요.
오,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네요. 마침 우리 회사가 중동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군요. 민준 씨가 직접 제게 일자리를 찾아준 것입니다. 민준 씨, 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일라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차별받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때 저는 민준 씨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이런 정직함과 책임감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더 많은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요. 민준 씨의 동료인 철수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내의 아침밥을 차려주었고, 영호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들의 효심과 책임감을 보며 저는 한국 문화에 더욱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준 씨에게서 느낀 또 다른 매력은 여성을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절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봐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가장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라일라, 당장 돌아오너라. 알자밀 가문의 아들이 너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 아버지, 저는 아직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는 그만하면 됐다. 이제 결혼할 때다. 이건 이미 집안에서 결정된 일이다. 전화를 끊고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정말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 이제 막 찾은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 이 이야기를 민준 씨에게 했을 때 그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라일라, 결혼은 라일라 씨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강요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희 고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럼 라일라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정말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요, 전 여기에 남고 싶어요. 하지만 가족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그때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라일라, 제가 도와줄게요.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이건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복잡해도 괜찮아요. 라일라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위해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민준 씨는 정말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가 제 경우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한국 정부의 난민 보호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라일라, 일단 학생 비자를 연장할 방법을 찾았어요. 대학원에 진학하면 2년 더 머물 수 있어요. 그의 적극적인 도움을 보며 저는 한국 남자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헌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한국에 오시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라일라, 아빠가 내일 한국으로 간다. 널 데리러 가는 거다. 저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준 씨, 어떡해요? 아버지가 오시면 저는 틀림없이 돌아가야 해요. 그때 민준 씨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라일라, 제가 아버님을 직접 만나 뵐게요. 네? 라일라가 한국에서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제가 직접 아버님께 말씀드릴게요. 민준 씨, 그건 너무 위험해요. 아버지는 분명히 화를 내실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라일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라일라의 아버지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기도 해요. 그 순간 저는 민준 씨가 저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아버지를 마중 나갔습니다. 1년 만에 뵌 아버지는 여전히 엄격한 표정이었습니다. 라일라, 많이 변했구나. 히잡도 쓰지 않고 이게 무슨 꼴이냐. 아버지의 첫 마디는 꾸짖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행복? 가족을 버리고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어디가 행복하다는 거냐.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에요. 저는 제 꿈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민준 씨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저는 안민준이라고 합니다. 라일라의 친구입니다. 아버지는 민준 씨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내 딸을 꿰어낸 놈이로군. 아니에요, 아버지. 민준 씨는 저를 항상 도와준 사람이에요. 아버님, 저는 라일라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라일라가 한국에서 얼마나 멋지게 성장했는지 아버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 며칠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민준 씨를 무시했고 매일 저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재촉했으며 심지어 제 여권을 빼앗고 제멋대로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정말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가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그가 나타났는데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잖아요. 라일라, 아버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민준 씨가 서류 뭉치에서 꺼낸 것은 한국어로 번역된 쿠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번역본이 아니라 민준 씨가 직접 손으로 필사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아버님, 어제부터 밤새워 쿠란을 필사했습니다. 라일라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필사본을 보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이걸 전부 네가 직접 썼단 말이냐? 네, 진심을 다해 썼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민준 씨의 진심이 담긴 글씨를 보며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정말 진심이로군. 그때부터 아버지는 민준 씨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신문 같은 대화에서 민준 씨는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를 시험해 주십시오. 어떤 시험이라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로 와서 우리 가족과 3개월 동안 함께 살아라. 만약 네가 우리 문화에 완벽하게 적응한다면 그때 라일라와의 결혼을 허락하겠다. 저는 경악했지만 민준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2달 후 민준 씨는 정말로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의 그의 삶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영상 통화를 할 때 그는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는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그는 아랍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혔으며 심지어 아버지와 사업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3개월 후 민준 씨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도 함께 오셨습니다. 라일라, 저 청년은 진심이다. 내가 3개월 동안 지켜봤다. 그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고 우리 문화를 존중하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나는 그를 인정한다. 마침내 아버지께서 마음을 여셨습니다. 민준, 이제 자네를 사위로 인정하겠네. 우리 라일라를 잘 부탁하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라일라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한국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매우 행복합니다. 제가 아랍 음식을 만들 때마다 민준 씨는 맛있다고 칭찬해주고 저는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1년 후 저는 사우디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라일라,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 한국인 사위 정말 좋은 사람이더군. 우리 라일라를 정말 잘 챙겨줘. 현재 저는 석사학위를 마치고 한중동 문화교류센터에서 일하며 제가 꿈꾸던 대로 두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에게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제가 임신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온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가끔 힘든 순간도 있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종종 민준 씨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나 처음 봤을 때 어땠어? 히잡 너머로 보이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어. 그냥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
그게 다야? 아니, 라일라는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느꼈어.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어. 그렇게 대화할 때마다 저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억압받고 자유를 갈망하는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은 그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제게 희망을 주었고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탈출한 한 여성이 한국에서 찾은 것은 단순히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였고 꿈이었고 희망이었으며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민준 씨처럼 멋진 한국 남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